안녕하세요. 저는 이대 서울병원 위장과 내과의 이윤택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외과 수술하는 의사고요. 외과 중에서도 위장과 내과, 위를 주로 수술합니다. 우리나라 위장과 내과 의사가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은 이제 위암 수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위암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서양의 외과, 위장과 내과 의사들은 비만 수술을 많이 합니다. 위암은 적고 비만이 많기 때문에 비만 수술을 많이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올해부터는 위장과 내과 의사가 비만 수술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건강보험, 비만 수술이 전에 보험 적용이 되지 않을 때는 거의 한 800만 원에서 1000만 원 정도까지 들었는데요. 올해부터 보험 적용이 되면서 약 한 200만 원 후반, 300만 원 정도면은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비만 수술을 그러면은 왜 국가에서 보험 적용을 해주게 되었느냐? 이게 사실 비만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살이 찌는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의 질병으로 보고 있고요. 비만 때문에 암 발병률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그 밖에 대사질환, 성인병들 그런 걸로 따지다 보면은 비만을 수술로서 일찍 잡는 게 국가 차원에서도 훨씬 의료비 절약에 도움이 돼서 이제 국가에서도 이 비만 수술에 보험 적용을 시작을 해주게 됐고요. 비만뿐만 아니라 이제 대사 수술. 사실 비만 수술은 처음부터 당뇨병 치료를 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살을 빼기 위한 목적으로 비만 수술을 했는데, 이게 연구 결과들이 쌓이다 보니까 살 빠지는 것 외에도 당뇨가 좋아지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당뇨병에도 이게 이제 보험 적용이 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해서 비만형 당뇨를 수술로서 어떻게 치료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그거에 앞서서 일단 비만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만 수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비만 수술이 대사 수술로 어떻게 됐는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만은 보통 이제 체질량 지수라고 해서요, 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걸로 하고요. 보통 이제 서양의 경우에는 30 이상부터 비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아시아인은 그거보다 2.5 낮게 27.5부터 비만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렇게 동양과 서양의 비만 기준이 다르냐 하면은요, 똑같은 체질량 지수라 하더라도 서양인과 동양인은 이 지방의 비율이 다릅니다. 보시면은 그 왼쪽에 서양인과 오른쪽에 동양인이 똑같은 체질량 지수인데, 이제 밑에 퍼센트로 나와 있는 게 지방 비율인데요. 서양인은 지방 비율이 9%밖에 안 되는데 동양인은 20%가 됩니다. 그래서 같은 체질량 지수로 동양인과 서양인의 비만을 나누기에 무리가 있다 해서 아시아인의 경우에는 2.5를 더 낮게 잡고 비만이라고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히 살찌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비만 자체도 병이지만 그게 암도 일으키고 대사질환도 일으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비만을 국가 차원에서 관리를 하려고 올해부터 이제 보험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비만 수술이 어느 분들이 보험 적용이 되느냐, 일단은 기본적으로 체질량 지수로 나눕니다. 일단은 체질량 지수 BMI가 35 이상이면은 다른 동반 질환이 없어도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30에서 35인 경우에는 비만만 가지고는 보험 적용이 되지 않고요. 당뇨나 고혈압, 고지혈증 같이 동반 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보험 적용이 되고, 그것보다 더 낮은 27.5에서 30 사이에 있는 환자분들은 조절되지 않는 제2형 당뇨병, 그러니까 당뇨병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운동도 하시고 내분비내과 열심히 다니시면서 조절하는데도 조절이 되지 않을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0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이 이제 본인 부담률 20%로 되는데, 27.5에서 30 사이는 이제 신의료 기술이라고 해서 이거는 본인 부담률이 좀 높습니다. 80%고요.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보험 비만 대사 수술의 적응증은 일단 30 이상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35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BMI가 30 이상이면서 합병증이 동반되어 있는 거예요. 합병증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그 밖에 지방간도 되고요. 위식도 역류. 어쨌든 뭐 질환이 한 가지라도 있으면 보험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아직 성장이 끝나지 않은 환자한테는 수술을 적용하지 말라고 돼 있어서요. 18세 이상이거나 아니면 18세가 안 됐을 경우에는 뼈 검사를 통해서 성장이 끝났다는 게 입증이 되어 보험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이 중요한데요. 비수술적 치료라 함은 뭐 운동을 하신다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를 한다든지 해서 수술적 치료 말고도 비만을 해결하려고 뭔가 노력을 했다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조건 수술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외래 환자분이 오시면 일단 운동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식습관 조절을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약물 치료 같은 걸 시도해 보셨는지를 먼저 여쭤보고 이제 수술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 항목은 이미 이제 수술을 받으셨던 분들이 뭐 수술 합병증 때문에 재수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제 살 빠지는 효과가 크지 않아서 다시 또 다른 수술을 할 경우에도 역시 보험 적용이 되게 됩니다. 비만 대사 수술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몇 개 말씀드리자면요. 일단 위 밴드술이라고 해서 그냥 위를 묶어가지고 못 드시게 하는 겁니다. 위를 묶어서 옛날에는 이제 이쪽 이렇게 중간에 한번 칼집을 넣어가지고 이쪽 방향으로 밴드를 묶었는데 이거는 나중에 부작용도 심하고 별 효과도 없어서 잘 안 했었고요. 이제 위 전체를 이제 목 부분을 이렇게 목 졸르듯이 묶는 이 위 밴드술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했습니다. 요거가 제일 많이 했고, 근데 사실 이거는 그냥 음식을 못 먹게만 막는 수술이거든요. 사실 이 수술은 뭐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건 전혀 없고 단순히 못 드시게 해서 살을 빼게 만드는 수술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막 밴드, 이렇게 묶어놓은 밴드가 위아래로 미끄러지기도 하고 살을 파고 들어가지고 안쪽으로도 하고 돼서 합병증이 굉장히 많은 수술이어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거의 10년 전부터 하지 않은 수술이고요. 우리나라도 한 4, 5년 전부터는 이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요즘에 단순히 이렇게 못 드시게 하는 수술로는 효과가 없다라는 게 정설이고요. 그래서 어떻게든 위를 잘라내야만이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같은 게 정상화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음식물 섭취량도 줄면서 비만과 대사 질환이 호전된다고 해서 지금 이제 위 소매절제술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시술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간단하고 합병증이 적고 수술 시간이 짧아서요. 이렇게 음식물이 지나가는 이 조그만 길만 남기고 나머지 위를 다 잘라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잘라내기만 하면은 잘 못 드셔서 좋아지겠거니 했는데 잘라낸 것만으로도 호르몬이 변화가 생기면서 이런 대사 질환들이 정상화되는 게 많은 연구 결과가 밝혀져서 이 수술은 이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인데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위식도 역류가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수술 전부터 이제 위식도 역류나 속쓰림 증상, 가슴이 타는 듯한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흡연하시는 분들은 이 수술하면 위식도 역류가 없더라도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흡연하시는 분들은 금연하지 않는 이상은 이 수술을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위무해술이라고 해서 위를 정말 한 손가락 2개 정도 정말 조금만 남기고 그 다음에 아래쪽 소장을 끌어올려서 붙입니다. 이거는 이제 한 번에 드릴 수 있는 양 자체도 줄어들면서 아까 위 소매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이 지나가는 길은 똑같습니다. 위에서 12지장, 소장으로 넘어가는데 이거는 소장을 끌어올려다 붙였기 때문에 음식물이 12지장을 안 거치고 바로 소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위 소매절제술에 비해서 살이 더 잘 빠지고 당뇨도 더 좋아집니다. 하지만 이 살이 더 잘 빠지고 당뇨가 좋아진다는 얘기의 반대말은 영양결핍이 생길 수가 있어요. 영양결핍이. 그래서 이거는 정말로 고도 비만일 경우에 그리고 당뇨병이 아주 심한 환자분한테만 시행하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에서 잘 시행 안 하는 거는 요 남은 위
원래 우리나라는 이제 아무 증상이 없어도 국가건강검진으로 위내시경을 해서 위암 검사를 하는데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요 남은 위에 위암이 생겨도 검사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위암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해놔도 위암이 발생할 경우는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는 위암 발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을 하면은 요 남은 위에 위암 발생한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안 하고요. 만약에 해야 된다면 남은 위를 다 잘라내 버리는, 그래서 암이 발생하지 않게 하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양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빨간색이 아까 말씀드린 위우회술을 많이 했었는데 점점 줄고 있고 위 소매절제술 이 녹색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수술이 간단하고 수술 후에 그 좋아지는 효과도 비슷해서 많이 늘고 있고요. 우리나라는 처음부터 위우회술을 많이 하진 않았고 이제 위 소매절제술을 2011년부터 이때는 다 이제 비보험으로 하시던 분들이고 이게 올해부터 이제 보험 적용이 되면서 이제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주로 제일 많이 하는 수술이 위 소매절제술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 하던 수술이 어떻게 대사수술, 당뇨병이나 대사질환을 좋아지게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약과 인슐린을 끊게 해준 치료법, 이게 바로 이제 비만 수술입니다. 사실 당뇨병은 아무리 관리를 잘해도 점차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처음에는 괜찮다가 당뇨병이 점점점 진행되면서 이제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결국은 당뇨에 관련된 합병증. 사실 당뇨가 당뇨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합병증들이 문제죠. 그래서 이런 합병증들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서 보통 이거는 이 진행 과정을 막는 그 치료가 아니라 관리하는 거죠, 당뇨병. 그래서 평생 그 식습관이라든지 운동하시고 이런 관리하는 차원에서 했었는데 수술을 하니까 약을 끊게 되는 경우가 생긴 거예요. 인슐린을 많이 맞으시는 분들도 끊을 수 있고 그다음에 뭐 설사 못 끊더라 하더라도 인슐린 용량이라든지 약물 용량을 줄일 수가 있다라는 게 밝혀졌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뭐 비만 수술을 해서 살이 빠졌으니까 당연히 당뇨도 좋아지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살이 빠지기 전부터 당뇨가 좋아지더라. 이런 연구 결과들이 발표돼서 단순히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뭔가 호르몬이 변화가 돼서 당뇨가 좋아지지 않겠냐 해서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정말로 호르몬 분비가 달라지면서 이런 대사 질환들이 좋아지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런 연구를 서양에서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도부터 연구 논문이 많이 발표됐고 뭐 작년에도 뭐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에서도 한 2개 정도 논문이 발표가 돼서 위 소매절제술과 위 우회술 두 가지가 모두 다 당뇨병에 효과가 있다라는 게 입증이 됐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당뇨병 관해율이라는 거는 당뇨를 약을 끊었다는 거고요. 수술 후 2년째는 70% 환자가 당뇨약을 끊었습니다. 인슐린하고 약을. 근데 이제 15년째 되니까 다시 당뇨약을 시작하게 되는 환자분도 계셔서 30%에서만 당뇨병 약을 끊은 채로 유지를 했는데 이거 말 그대로 끊은 게 30%지 그냥 용량 줄인 걸로만 따지자면 거의 수술받은 거의 모든 환자분들이 용량을 줄였습니다. 그래서 용량을 줄였다는 얘기는 당뇨 관리가 잘 된다는 뜻이고 그러면은 그만큼 합병증 발생을 좀 더 늦출 수 있고 관리를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당뇨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건 아무도 생각을 못했는데 이렇게 수술로서 당뇨병을 치료까지 갈 수 있다는 게 밝혀져서 이거는 정말 획기적인 발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서도 보험을 수술에 적용, 보험 적용이 안 된 그런 치료 기술들이 보험 적용이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많은 연구 결과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렇게 보험 적용을 했다는 얘기는 이게 이미 다 입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당뇨병 환자가 수술하면 좋아지냐? 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은요.
그 수술을 해서 호르몬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호르몬 분비가 정상화되더라도 이미 당뇨병이 진행돼서 인슐린 분비나 이런 걸 더 이상 할 수 없으신 분들은 수술을 해도 좋아지는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했을 때 당뇨가 좋아지는 기준은 보통 젊으실수록, 어쨌든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좀 남아있고 그 췌장 기능이 좋을수록, 이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다음에 비만의 정도가 심할수록, 그러니까 살이 애초에 많이 쪄 있던 분들은 수술로서 살이 빠지면서 호르몬이 정상화되기 때문에 당뇨병이 좋아지는 비율이 큰데, 사실 마르면서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은 이 효과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을 앓은 기간이 짧을수록, 이것도 그러니까 당뇨병을 오래 앓으신 분들은 이미 호르몬 분비가 다시 정상화될 수 없을 정도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어쨌든 몸의 호르몬 분비 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신 분들은 비만 수술로서 당뇨를 조절할 수 있는,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을 할 수 있는 그런 적응증의 대상이 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비만 수술이라고만 얘기를 했었는데 대사 질환, 당뇨병이나 뭐 이런 고혈압 이런 것들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밝혀지면서 공식 명칭이 비만 수술에서 비만 대사 수술이라고 말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27.5에서 30 사이에서는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입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병. 27.5에서 30 사이인데 뭐 병원도 자주 안 가시고 당뇨약도 잘 안 드시고 인슐린도 잘 안 맞으시면서 수술해달라 하면 이건 수술 못합니다. 본인이 충분히 내과적으로 당뇨를 잘 관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조절이 안 될 경우에만 보험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27.5 이상에서 30 사이는 본인 부담 80%로 되고 30 이상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 20%로 이제 보험 적용이 올해부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조절이 힘든 그러신 분들은,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대사 수술을 하시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합병증 예방이나 이런 데 확실히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신체 기능 변화, 이렇게 이제 이쪽이 아까 말씀드린 위 소매절제술, 위에 이쪽 소매 쪽을 잘라낸다고 해서 소매절제술이고, 이거는 위 우회술입니다. 음식물이 우회로를 따라 내려간다고 해서 위 우회술이고, 가장 대표적인 비만 대사술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수술을 하게 되면 단순히 못 먹어서 살이 빠지는 게 아니라 콜레스테롤도 좋아지고 담즙산이나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입맛도 바뀝니다. 입맛도. 이 탄수화물이나 당을 좋아하던 입맛이 조금만 많이 먹어도 좀 약간 질리는 쪽으로 입맛도 변하고, 이런 호르몬들은 이제 식욕과도 관련이 있고 인슐린 분비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여기 사실 이쪽 약들은 다 당뇨약이거든요. 주사로 맞는 당뇨약 중에 이런 성분이 있는 건데 그거를 위 수술로서 이런 호르몬들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혈당 조절 개선되고, 살이 빠짐으로써 똑같은 용량의 인슐린을 쓰더라도 몸이 반응이 달라집니다. 이런 게 되고, 사실 이러한 호르몬 변화는 비만 약물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있죠. 주사로 맞는 당뇨병 치료제로 개발되었지만 살 빠진 데 효과가 있다. 삭센다라고, 사실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사실 위 소매 절제술은 효과가 삭센다 주사를 맞는 거랑 효과가 비슷합니다. 삭센다 주사를 맞는 거랑 이 호르몬 변화가 비슷해서 사실 처음에 비만 수술 다른 질환 없이 비만 때문에 상담하러 오시면 저는 일단 삭센다 주사를 먼저 맞아보고 결정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삭센다 주사를 맞았을 때 효과도 좋은데 단순히 주사를 이제 평생 맞으셔야 되니까 그게 부담되시면 수술을 하라고 이제 그때 저는 권유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비만 대사 수술은 단순히 살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호르몬들까지 변화시켜가지고 대사 질환을 좋아지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면 마른 분들, 아까도 마른 분들은 효과가 적다고 이미 말씀드렸죠. 마른 분들은 가능할까 하는데
사실 개선은 됩니다. 개선은 되지만 이 수술 자체가 살이 빠지는 수술이기 때문에 이미 말랐는데 거기 살까지 더 빠지면 환자분이 못 버티시게 되는 거죠. 어쨌든 영양 결핍은 적든 많든 조금은 생기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마른 환자분한테는 권유를 안 하고 그래서 보험 적용도 안 되는 거고요. BMI가 27.5 이상이거나 30 이상일 때만 그래서 수술을 추천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모두 끊을 수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두 끊을 수는 없더라도 줄이는 건 확실합니다. 확실히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용량도 줄고 인슐린 맞던 분들은 약으로 바꾸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진 않아요. 보통 한 2년째까지는 대부분 환자분들이 효과가 지속되는데 그 이후에는 환자분이 본인이 얼마나 관리하냐에 따라서 다시 그 당뇨병 약이 느는 경우도 있고 살이 다시 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당뇨병이 그렇듯이 항상 신경 쓰면서 관리를 하셔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린 효과가 좋은 분들 그 몸의 호르몬 분비가 유지되는 분들 젊으시고 당뇨병 기간이 짧고 체중이 많이 나갈수록 수술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올해부터 보험 비만 대사 수술이 보험 적용이 됐고요. 35 이상이면 그냥 이 체질량 지수 35 이상만으로도 보험 적용이 되고 30에서 35 사이일 경우에는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수면 무호흡증 이런 질환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근데 이런 질환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는 거는 약을 얼마나 꾸준히 타다 드셨냐로 이 보험 심사평가원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고혈압이 있는데 약은 안 먹었어요. 이건 적용 안 됩니다. 고혈압이 있으면서 꾸준히 병원 다니면서 약을 타다든지 기록이 있어야 이게 이제 동반된 대사질환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당뇨도 똑같습니다. 당뇨 진단 받았지만 약 안 먹었습니다. 그러면 적용이 안 되고요. 꾸준히 병원을 다니시면서 관리를 하셨어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27.5에서 34일 경우에는 본인 부담 80%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에 해당되는 분들은 비만 대사 수술을 하시는 게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건강이나 이런 삶의 질 측면에서 훨씬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질문하실 분들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